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우리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흥분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절대 강자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판이 벌어지니까 2, 3, 4위에 있는 선수들이 절대 강자를 갖다 때려 눕히는 순간 관중들은 환호하게 되죠. 우리는 그와 같은 광경을 2002년 당시 새천년 민주당 경선에서 보았습니다. 이인재, 하나갑 이인재, 절대 강자인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였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제주, 울산, 광주 가면서 노무현이 1등으로 올라서자 판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갑 사퇴하게 되고, 물론 그 다음 4차에 있었던 대전에서 이인재 후보가 굉장히 뒷심을 발휘하면서 표를 모았습니다만 이미 광주에서 승패가 난 것이죠. 마침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절대 강자 6명 후보 중에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절대 강자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에 이른바 파란의 조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 보니까 오늘 양승조 충남지사, 이번에 경선에 참여했다가 6명 컷오프 되는데 탈락됐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물론 현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갖다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아서, 박병수 국회의장을 찾아서 이제 예산안 등등 도움을 청하는 그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6분 후보 다 우리 당 소속 후보니까 당연히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정세균 후보를 갖다가 응원하고 싶다. 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로선 천군만마를 얻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이광재 강원도지사하고 강원도에서 국회의원하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좌의정 우광재의 이광재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그리고 지금은 감옥 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좌희정, 즉 안희정 충남지사가 비서실장으로 4년간 데리고 있다가 2016년에 빠지를 달아준 대전 유성구의 조승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지금 정세균 후보의 충남 권역 지역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충청도 민심이 그렇다면 정세균한테 기울은 것일까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로 봐서는 이번에 경선 일자를 35일 연기한 것이 아마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35일 연기하는 가운데 35일 연기하니까 그전에는 박용진 의원도 좀 뜨고 하다가 35일에 전체적으로 경선 일정이 밀리면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초기에 바지 한번 내릴까요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이재명 지사, 이번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백제 발언했죠. 백제 발언하고 나니까 뜨거라 해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낙연 후보를 갖다가 조지는 것이 뭐냐니까, 이낙연 너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민주당 소속으로서 너는 반대표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너 그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른바 열린 우리당 의원들 감시하는 그런 역할 맡지 않았느냐, 감시조 역할 하지 않았느냐, 너하고 추미애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도매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이재명 너야말로 2007년에 정동영 노무현과 척을 주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신의 칼을 꼽았던 정동영 후보의 후원 회장 아니었느냐.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의 그 약점과 치부를 갖다가 마구 들춰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2004년 정세균 당시 의원, 재선 의원이죠.
당시 박관영 국회의장이 혹시 의장석에 앉을까봐 미리 사전에 의장석에 덕하니 뭐 간편복 차림으로 그 이른바 박관영 국회의장이 의사를 진행 못하도록 방해했던, 즉 노무현을 지켰던 그런 사진이 이번에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탄핵 소추를 놓고 이낙연, 이재명이 서로 보면 마구 방휼지쟁 하는 통에, 즉 서로 싸우는 통에 어부지리를 갖다 정세균이 얻은 겁니다. 사실 지금 친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친문의 모태는 친노죠. 친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죽음 이후에 친노가 어쨌든 당시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서 2012년에 한번 만들었고 좌절했고, 2017년에 다시 똘똘 뭉쳐서 대통령 만들었고, 그들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 친노라는 옛날 옷 위에 다시 친문이라는 옷을 입은 것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지죠. 사실은 대깨문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2,008하고 그러죠.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친문들이 지금 걸쳐있는 외투를 벗으면 그 안에 입고 있는 속옷은 바로 친노입니다. 친노들 입장에서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그놈일세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 정세균 입장에서는 어부지리를 얻는 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희정 지사가 원래 청와대 행정관 하던 조승래를 갖다가 자기 비서실장으로 4년간 데리고 있었죠. 4년간 데리고 있다가 2014년 자기가 이제 재선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승래를 키운다고 특별 보좌 역으로 자리를 바꿔주면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2016년에 조승래가 빠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안희정 대신에 지금도 보면 충청도에서는 안희정에 대해서 뭐랄까 아직도 동정심 갖고 안희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그 당원 대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승래가 지금 정세균의 충청권역 총괄본부장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던 차에 천안에서 다선 의원을 하고 충남지사 가지고 있는 양승조 지사마저도 지금 사실상 정세균의 손을 들어주고 뭐 본인의 표현을 빈다면은 뭐 지지라기보다는 응원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응원하고 있으니 정세균이 굉장히 보면 입이 뻥긋하겠어요. 이게 참 보면은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 2002년에도 이제 보면 지역 순회 경선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역 순회 경선을 합니다. 지역 순회 경선을 해서 그 일정을 보니까 9월 4일, 그게 한 달 조금 더 남았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보면은 경선해서 이제 디베이트, 후보자 간 토론회가 이제 다시 TV 토론회 등이 재개됩니다만은 그동안 한 2, 3주 공백 기간 동안에 이재명과 이낙연은 서로 머리끄댕이 싸움하는 통에 그야말로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말았죠. 어쨌든 9월 4일 5일 하면 9월 4일에 대전 충남, 9월 5일이 세종 충북입니다. 그리고 9월 그 다음 주에 그건 이제 토일 이렇게 합니다. 9월 11일 대구 경북, 9월 12일 강원입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까지 하는 그 강원 시점에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즉 대전 충남에서는 현장 지역 순회 경선이니까 대의원들, 그 다음에 이 권리당원들은 ARS 내지는 ARS고 온라인하고 ARS로 좀 권리당원은 그때 투표한 그 결과를 갖다, 즉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는 9월 4일날 대전 충남에서 처음 나옵니다. 대전 충남에서 누가 1등하느냐, 여기서 이재명이 1등하느냐, 이낙연이 1등하느냐, 아니면 정세균이 1등하느냐에 따라서 파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일, 5일은 붙어있으니까 5일 세종 충북, 아무래도 대전 충남에 비해서 세종 충북이 규모가 훨씬 작죠. 그러나 어쨌든 9월 4일, 5일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충청도가 이틀 사이에 모든 선거를 치르고
결과 그때 발표하고 그 결과를 보고 6, 7, 8, 9, 10, 11 이 엿새 동안 일반 국민, 이번 70만 명 모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당원 및 국민선거인단이 ARS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면 그 결과를 12일 날 발표합니다. 저는 그래서 9월 4일, 5일, 즉 대전, 충남과 세종, 충북 이 이틀간에 걸친 충청도의 민심이 결국 이번에 민주당 판세를 갈라놓을 겁니다. 가정하여 대전, 충남에서 정세균이 1등을 하던 2등을 하던 아니면 설사 3등을 하더라도 1, 2등과 큰 표차가 없으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파란일일 겁니다.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데 대전, 충남, 세종, 충북에서 우선 양승조 지사,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의 최고 복심인 조승래 의원 작업이 되죠. 그 작업은 뭐냐, 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1일 날 토요일 날은 대구 경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대구 경북이 뭐 별로 센 것 같지 않습니다만 대구 경북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이 조금 약진할 거예요. 대구에서 뭐 추미애도 약진을 좀 하겠죠. 뭐 정세균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강원도는 이광재가 있죠. 강원지사도 했고 어쨌든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어떻게 보면 강원 대망론의 핵심 인물이 이광재입니다. 그러니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되면 저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바로 그 현장에서 까고, 그 다음에 국민과 일반 당원은 쭉 모아서 12일 날 까게 됩니다. 한꺼번에. 덩치는 크지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 끝나고 나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 연휴를 지나게 됩니다. 새롭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9월 25일이 광주 전남, 9월 26일이 전북 호남입니다. 이 9월 25, 26,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남에서는 아무래도, 광주 전남은 특히 보면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잘합니다. 이미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 결과를 보고 추석 연휴를 지나고 투표하는 광주 전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전북은 아무래도 정세균 씨가 강할 거예요. 정세균 씨가 5선인가 6선 했는데 그 중에 3선, 4선을 갖다가 무주진한 장수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면 10월 1일 날 제주, 10월 2일 날 부산, 울산, 경남, 10월 3일 날 인천.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강점인 경기도는 10월 9일, 10월 10일이 서울인데 경기도도 사실 경기도 지사지만은 경기도 산하에 있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 즉 시장 군수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세균, 이제 그와 같은 흐름을 타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모두가 이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낙연도 아니고 정세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아무래도 엄중한 이낙연이라든지 욕설 이재명이 아니라 백봉신사상을 수차례 탔던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세균이 우선 점잖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이쪽 진영에서도 뭔가 선수가 바꾸면 이쪽 선수들도 요동치기 마련이거든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0년 저는 당시에 이제 보면 김중권 당 대표를 지냈던 김중권 고문의 캠프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국민참여 경선 강훈태 당시 의원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영배 전 국회 부의장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국민의 쇼입니다. 했던 생생합니다만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유 이건 하나갑, 다음에 하나갑 동교동계의 신주류인 하나갑, 동교동계의 구주류인 권노갑이 밀고 있는 이인재. 그래서 이인재가 압도적 하나갑이 그 다음 따라붙는 그런 흐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팽팽하더라고요. 뭐 하나갑 뭐 선거했는 규모는 작았습니다만은 하나갑이 26.1, 이인재가 25.6, 노무현이 18.4 이랬고,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노무현 당시 후보는 울산에서 직공생활을 6년인가 7년 했기 때문에 또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강세를 보여서 노무현이 1등 했습니다. 29.4. 그 다음에 제가 모셨던 김중권 고문이 27.8, 이인재가 21.9, 하나갑이 11.5. 이렇게 되니까 좀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다가 한 주 쉬고 일요일날 광주에 갔더니 노무현이 595표로 38%, 이인재가 491표, 하나갑은 노무현의 절반도 안 되는 280표에 그쳤습니다. 하나갑 꼬면 쇼크 먹었죠. 그래도 리틀 DJ라는 하나갑이 광주에서 그것도 노무현 후보에게 절반도 안 되게 깨졌으니 하나갑 바로 거기서 자빠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상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의 경선은 끝난 것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누가 그 표를 갖다가 이 시간표를 짰는지 참 묘해요. 대전을 갖다가 앞으로 쫙 한 주로 통일로 쫙 몰아놓고 일주일 쉬고 대구, 경북, 강원 가니까 이 이른바 충청민심과 TK민심 이 두 가지를 보고 호남이 선택하라 라고 그 추석 지나고 광주 전북을 배치했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지금 이재명, 이낙연의 이른바 양강구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세균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쪽에서는 아마 에너지를 폭발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저쪽의 어떤 지진의 여파가 이쪽 야권에도 상당히 몰아칠 겁니다. 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한 번쯤은 상정해보고 또 이러저러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